자,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걸 굳이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양도할 때 배웠는데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 파는 거니까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양도했고 얘는 취득을 한 거죠. 얘가 유상승계 취득이죠. 왜? 부동산 취득했는데 뭘 줬어요? 대가를 줬죠. 그러니까 유상일 때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그래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공통으로 대가를 주는 건 맞는데 뭘 주느냐에 따라 돈을 줬느냐, 물건을 받았느냐, 주식을 줬느냐 그에 따라 용어만 다른 거예요. 용어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 유상승계 취득이다. 대가를 준 거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매매를 뭘 말하느냐 막 법률적 용어 이런 걸 절대로 안 물어봐요. 우리 세법에서 그런 건 안 물어보죠. 그건 만약에 하게 되면 민법 같은 데 나오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매매는 어쨌든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니까 뭐에 들어간다? 유상승계에 들어간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교환도 마찬가지죠. 얘는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죠? 두 개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얘는 특징이 뭐다? 내 걸 주고 상대방 걸 동시에 취득하니까 얘가 동시이행이 되죠. 취득과 동시에 뭐에 해당이 돼요? 양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현물 출자는 출자를 했어요. 출자. 투자한 거죠. 뭘로? 현물. 물건으로 대신 출자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인 입장에서는요.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근데 뭘 줬어요? 지분, 주식을 주고 취득한 거죠. 그럼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개념상으로. 대물 변제는 왜 유상이에요? 얘가 빚을 뭘로 갚았어?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는 얘기지. 그럼 그 물건 팔아 돈 준 거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대물 변제도 유상취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목만 나오면 얘도 대가가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사실은. 왜냐면 세법에서 이 자체를 물어보는 척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 구분. 자, 지금 한 거 취득의 구분을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취득은 이렇게 나눠요.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의제. 아까 의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산 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간주, 의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 취득을 안 했는데도 취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눕니다. 자, 사실상의 취득은 다시 승계.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누죠. 자, 승계 취득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대가를 주고 취득했느냐, 유상승계 취득. 지금 금방 한 내용들이죠. 매매, 교환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무상승계 취득도 있죠. 여기 뭐에 들어가요? 상속 증여.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 증여의 뜻은 상속세 증여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 증여로 취득을 했으니까 너도 등기하려면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원시는 최초 취득이죠. 토지를 메꿔 바다를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그래요. 우리 공법 배우시면 나중에 건축법에 건축이 나와요. 이 건축이 5가지가 있거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 재, 이. 이 중에 우리 세법은 2개를 원시 취득으로 봐요. 뭐 신축하고 재축만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세율이 달라요. 원시일 때와 아닐 때 세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건데 여기 재축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개축, 신축, 개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개축하고 재축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법에서 배우죠. 근데 배운 여러분도 나중에 헷갈려. 근데 세법 하는 사람이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혹시나 나오면 누가 봐도 신축은 뭐예요? 원시 취득이 새로 지은 거잖아. 그러면 신축 나오고 뒤에 똘마니 하나 두고 따라 나오면 그냥 걔네가 원시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하고 재축만 원시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얘네들인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뭐 한대요? 제조, 조립, 건조.
자, 그러면 자동차를 K7을 만약에 자동차 K7을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하는 건 누굴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건 누굴 것 같아요? 제조회사지,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가 차를 조립하잖아. 걔네가 최초 조립해가지고 걔네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차 완성품이 하나 나오면 그 한 대를 누가 취득하는 거야, 원래? 제조회사, 자동차 회사가 최초 취득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을 원시 취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제조회사가 취득하는 걸 말하지. 걔들도 취득한 거 맞잖아요. 왜? 원래 아니었던 걸 완성품을 만들어 취득한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나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원시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뭐 한다고요? 과세를 안 해. 그럼 이 얘기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조립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걔네들한테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언뜻 보면 제조회사에다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만약에 기아에서 차를 4천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야, 니네도 한 대당 200만 원씩 취득세 내. 그럼 기아는 내야 되죠. 왜? 안 내면 차를 못 팔아먹잖아. 세금 200 냈다 쳐봐요. 그럼 기아에서 차를 얼마에 팔아요? 4천에 안 팔죠. 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4,200에 팔겠지. 4,200에 팔면 다행이에요. 세금은 200 내고 4,500에 팔겠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얘네가 세금을 냈는데 결국은 소비자가에 포함됐잖아. 그럼 누가 내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는 4,200에 대해서 승계 취득하면서 뭘 또 내야 돼? 취득세. 이중으로 세금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런 식으로 판매 목적으로 원시를 했을 때는 다 여기다가 포함시켜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얘는 원시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원시를 과세 안 해요. 이해 가시죠? 이제 이해 갔어. 시험을 어떻게 내요? 얘네들은, 차량들은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내요. 차량들은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OX. 국어가 어려워요. 아니, 맞잖아.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맞죠? 왜?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자동차 회사한테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언제 한다는 얘기야? 얘가 그냥 이걸 4천에 우리한테 판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금을 언제 내는 거야? 우리가 얘네한테 뭐 할 때? 예, 우리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왜? 제조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줄줄줄 외웠는데 시험에는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보자마자 틀렸다는 거예요. 오, 넌 틀렸고?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나중에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이 의제 취득은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자, 토지, 지목 변경. 금방 했죠?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란 개조하고 수선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증 개제 개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을 있는데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간주취득의 특징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첨부해가지고 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만큼을 또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거든. 그죠? 그리고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했다고요? 종류를 변경했대. 거기다가 뭔가를 설치한 거죠. 설비를 해서 얘가 좀 바뀐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차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자동차예요? 또 아니라고 할까봐. 자동차인데 무슨 자동차 같아요? 애매하죠? 그죠? 미리 알려줄게요. 승합차예요. 승합차, 봉구차인데 자, 이런 뭐 같아요?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 눈에 이상 있는 거예요.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창문이 여기 뭐 있어? 앰뷸런스잖아. 누가 봐도 앰뷸런스 삐뿌삐뿌 딱 있고 여기 적십자. 아, 나 진짜 그림을 뭐 그림 어떻게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 이거를 뭐 지금
제가 원래 그림 실력이 뛰어나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 다닐 때 습자지 아세요? 습자지? 습자지를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옆에다 딱 그대로 옮기면 원본하고 그림이 틀려요. 이제 그 정도 실력이야. 습자지를 베껴도 그림이 틀려. 오, 희한하죠? 그 정도 실력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잘 그린 거죠. 그죠? 아, 전 그림하고는 좀 관계없어요. 저희 집안이 그림을 다 잘 그려요. 저희 아버님도 그림 진짜 잘 그리셨고요. 사촌 동생은 옛날에 막 대회 나가서 대상 타고 막 그랬어요. 사촌 형도 진짜 그림 잘 그려요. 근데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죠? 그 막 옛날에 이거 강의하다가 제가 이걸 이렇게 그렸거든요. 설명하려고. 이게 뭐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 같아? 굴뚝이잖아. 누가 봐도 연기 굴뚝. 그럼 이게 뭐야? 아, 공장이잖아. 공장. 아, 나 진짜. 나이타라고 질 않나 내가 진짜 옛날에 열받아서 나이타랜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이타랜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목을 변경하면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자, 지목 변경하려면 돈 들어가요. 여러분 논밭을 대지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우리 성토 작업한다고 그래. 그죠? 흙 갖다 깔고 돈 들어가. 근데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너 세금을 또 내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액이 증가가 되었을 때만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증가된 만큼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액 증가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요. 나중에 공부를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이 네 개 있죠. 이거 네 개. 종류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요. 이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얘가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연관이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나중에 특례세율, 뭐 중과산세 이런 데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제목 네 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중에 이 지목 변경하고 과점 주주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네 개 중에 과점 주주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거를 법 조문을 써놨어요. 가지고 막 쭉 설명해놨어. 근데 그걸 읽을 필요가 없어. 왜? 말했잖아요. 이게 뭐냐,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종류 구분만 하시면 되고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지금 할 것은 이거예요. 얘는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과점 주주. 요거를 잘 보게요. 일단 또 이게 이제 숫자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숫자 나오니까 이제 다 또 앉아가지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더 잘할 거예요. 걔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생각이 많아. 너무. 이 공부는 단순하게 가야 돼요. 너무 생각이 깊어. 그러면 안 돼.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막 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요. 그러니까 자꾸 깊어지는 거야. 자, 여기 과점 주주란 말이 있어요. 누구를 과점 주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해당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과점 주주라 해요. 그럼 50%는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했잖아. 50은 과점 주주 아니에요. 왜? 초과니까. 그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왜 의제 간주로 부르냐? 이런 얘기 해보세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자, 법인을 설립하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죠?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동산은 누가 지금 취득을 했나요? A 법인이 취득한 거죠. 그럼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요? A 법인이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된 거야, 주주. 근데 지분이 60%가 된 거죠. 자, 그럼 무슨 주주입니까? 과점 주주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을 실제 산 건 A 법인이고 나는 그 법인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그 주식 지분이 50%가 초과돼서 무슨 주주가 되어버렸어? 과점 주주가 되면 우리 세법은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지분을 삼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면 그 지분만큼 취득한 거로 뭐 한다? 간주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갑은 어쨌든 실질적 취득은 아니잖아. 왜? 얘가 부동산을 산 건 아니니까.
근데 주식 산 만큼을 그 부동산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갑한테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간주 취득의 의미예요.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이 10억 중에 얼마? 60% 6억만큼은 누가? 갑이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고 나머지 40% 4억만큼은 누가? A 법인한테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간주란 말이 왜 간주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면서 얘가 주주가 됐어요? 과점주주가. 그죠? 원래는 60을 간주하죠. 근데 이때 갑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공식 같은 거지. 설립 당시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설립할 때 60% 냈다는 얘기는 얘 회사가 얘 거란 얘기잖아. 50% 추가하면 주식회사니까 얘 거잖아요.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최초 설립할 때 들어간 건 투자라고 그런 거야. 투자. 투기가 아니라 투자. 투자는 잘못되면 사업이 망하면 얘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들어간 돈은 투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이거 돈 다 얘가 낸 거잖아요. 60% 낸 걸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뭘 꼭 기억하셔야 돼. 설립 당시 그러면 자동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지분을 추가로 사가지고 늘어나서 뭐가 됐어?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얼마를 취득으로 보냐면 전체 지분. 그 지분 전체를 취득한 거로 봐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얘가 설립할 때 40%였어요. 과점주주의 아니에요. 아니죠? 추가로 20을 샀어요. 얼마가 됐어? 60. 얘가 무슨 주주예요? 그렇지. 과점주주 아닌데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네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를 취득으로 본다고요? 전체 지분 몇 프로? 60% 뜻이에요. 그 얘도 공식이에요. 그냥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재차 과점주주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과점주주인데 재차란 말은 원래 뭐였는데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된 걸 말하지. 그 재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를 취득으로 보냐면 증가분이에요. 늘어난 거. 여러분 증가분이란 말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얘하고 비교해서 증가분.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을 잘 보셔야 돼. 얘는 누구랑 비교해서 증가분이야? 그 이전 과점주주. 그 지분하고 비교해서 뭐 걔보다 증가되면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 자, 과점주주죠. 50% 초과했잖아. 근데 얘가 팔았어요. 과점주주 아니죠. 또 샀어요. 30을. 그래서 얘가 70이 됐어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차 과점주주. 그래요? 그러면 이때 70이 되었을 때 얘는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증가분이란 얘기야. 근데 그 증가분을 40에서 30% 증가됐다. 30이 아니고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 누구? 60. 이해가세요? 얘랑 비교해서 뭐? 증가분 몇 퍼센트? 10%. 안 어렵죠? 이게 실제로 기출로 이 과점주주가 연장 3년 나온 적이 있어서 옛날에 얘도 나왔었어요. 그때 뭐가 나오면 이걸 냈어,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지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이때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하니 해가지고 그때 재차를 내가지고 그때 정답이 10%였어요. 자, 그러면요. 의미를 잘 보셔야 돼. 이게 60에서 40 됐다가 다시 60이 되면 얘는 재차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재차는 맞지. 재차 뜻이 뭐예요? 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재차는 맞는데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지분의 증가가 없어. 됐죠? 안 어려워 이거. 근데 이거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 때문에 그래요. 자, 임의 과점 주주라는 게 있어요. 자, 얘도 증가분이에요. 근데 비교 대상이 누구래요? 그 이전에 뭐래요? 최고 지분. 자, 과점 주주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봐? 이때 당시 얘가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제가 60이어서 20이 늘어서 80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20% 증가된 거잖아요. 그 얘는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최고 지분. 몇 프로? 얘가 최고 지분이잖아. 얘하고 비교해서 뭐? 증가분이에요. 그럼 몇 프로 증가됐어요? 10%. 자, 일단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60이 됐다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얘는 그러면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할 것 같아요? 60에서 80으로 간 게 아니라 60에서 40으로 갔다가 다시 80이 됐어. 얘를 무슨 주주라 해요? 금방 배웠잖아. 재차잖아, 재차.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지. 그럼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해요? 왜 20이에요? 얘는 뭐라겠어? 재차는 누구랑 비교한다 했어? 그 이전 직전 과점 주주 지분 몇 프로? 60. 얘랑 비교하는 거고 위에 거는 최고 지분. 그 차이가 뭐냐? 위에 거는요. 잘 보세요. 과점 주주, 과점 주주, 과점 주주, 과점 주주.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이 있죠. 근데 계속 뭘 유지하고 있어? 그죠? 과점 주주를 유지하고 있어. 그 얘기는 얘가 이미 70%까지는 세금을 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지분이 변동이 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세금을 또 내라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70까지 냈었으니까 그 밑에서 지분이 변동이 되면 그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야?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서 증가분인데 여기서는 60이었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과점주주가 아닌 게 된 거야. 자, 여기서도 팔았잖아. 근데 얘는 여전히 뭘 유지하고 있어? 과점 주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0이 되면 얘랑이 아니라 최고 지분하고 비교를 한 거고 여기는 아니었다 다시 돼버리면 얘는 재차가 되니까 비교를 누구랑 해야 돼?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 차이점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증가분은 맞지. 근데 누구랑 비교하느냐가 틀린 거죠. 재차는 직전 과점 주주 지분하고 비교하고 임의 과점 주주는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서 증가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보세요. 얘가 55였다가 70이 됐어요. 이 상태예요. 그럼 얘는 얼마를 취득으로 보겠어요? 이때 15%예요. 왜? 과점 주주? 과점 주주죠. 그럼 얘는 누구? 그 전 최고 지분하고 비교한다 했잖아. 이때 최고 지분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됐어?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근데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뭐지 몇 번 설명하고 막 그러는 거야. 왜? 일단은 제가 말했잖아요. 내용 다 떠나서 뭐 몇 퍼센트 팔고 사고 뭐 막 몇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너무 쉬운 얘기죠? 자, 네 가지예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재차와 임의 과점 주주가 있는데 둘 다 증가분을 과세하는데 재차는 누구랑 비교한다?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하고 비교하는 거고 임의는 그 이전의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서 뭐 증가분을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은요. 지분 계산하는 거 나왔고 그리고 과표도 나왔어요. 근데 과표는 되게 쉬운 게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그것만 알면 되잖아. 그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최초 과점 주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분이 60%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때 부동산이 총 10억이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의 60%?
6억을 이렇게 해서 그게 정답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걸 나중에 기출을 다 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 말고 더 있거든요. 내용이. 근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 지진 나죠. 이것도 지금 복잡한데, 그죠? 가장 단순하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건 기출로 진짜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풀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설립시 과정주주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죠? 그죠? 설립시 과정주주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가 떠올라야 돼요. 공식 같은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OX, X. 그죠? 왜? 설립 과세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세금을 내란 얘기잖아. 틀렸지. 맨날 이런 거예요, 문제. 별거 없어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죠. 얘가 29회 때인가? 그때 이 과점주주가 나왔었어요. 박스로. 단독으로. 29회 때인가도 박스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왔었죠. 근데 문제 안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죠?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 별거 없죠? 나중에 많이 할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냥 연습. 금방 매립관측 한 거. 자, 매립관측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랬죠? 원시 취득.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승계죠. 승계 중에 이제 굳이 하면 유상승계 취득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고 시유 취득은 제가 안 했는데 얘는 원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차량 제조 조립 건조 원시죠, 원시. 그죠? 건축물 개수는 간주 취득입니다. 건축. 상속 증여는 승계지. 그 중에서 무상승계에 들어가겠죠. 신축과 재축은 그죠?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죠? 그랬고. 차량 등 종류 변경, 간주 취득, 과점주주, 주식 취득, 간주 취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는 이쪽 부분은 기본서를 많이 볼 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너무 지문이 길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은 요약집 나올 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 구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누구만 좀 조심하면 돼요. 아까 과점주주 얘기 있죠. 그거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11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과세 대상이 나와요. 얘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내죠? 왜냐면 옛날에는 냈어요. 근데 말했죠. 요새는 단답형을 안 내요. 요새는 단답형을 절대 안 내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길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단답형으로 요약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그냥 원래 시험은요. 얘가 갑자기 짧아진 게 아니라 원래 법조문대로 시험을 내는 거야. 근데 공부를 요즘 추세가 옛날하고 틀리게 옛날에는요. 다 막 기본서를 많이 봤어요. 막 기본서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지문이 좀 길어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요즘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막 다 요약해서 공부를 해요. 강의도 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이 막 요약집에서 막 그걸로만 하니까 우리는 키포인트만 공부를 하거든요. 키포인트만.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나는 그것만 딱 외웠는데 시험이 길게 나와요. 근데 그 지문이 살짝 바뀌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요약은 막 요약만 좋아해요. 무슨 단어장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무슨 한손 노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해. 그럼 뭐들 학원 다녀. 그거 그냥 영어 단어장처럼 한손 해가지고 그거 읽고 가서 시험 보면 되지. 다 떨어져요. 그 사람들은. 왜?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 요약은 공부가 된 사람이 요약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요약을 해. 그 시험을 보니 어려운 거야, 시험이. 왜? 공부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어려워. 나는 한 줄만 외웠는데 지문이 3줄씩 나와. 그러면 거기서 보는 순간 아씨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요약 좋아하지 마. 그 옆에서 누가 뭐 이거 자료 좋은 건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 잘 돼서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정리를 본인이 해야지 무슨 남이 정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마. 자료 좋아하는 사람 떨어져. 이런 자료 있대. 그거 좋아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언니 오빠 얘기 들으면 떨어져. 내가 장담하지. 언니 오빠 얘기 들으면 안 돼. 무조건 선생님이 얘기하고 학원 원장님, 본장님 얘기만 들어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떨어져.
근데 언니들 얘기 들으면 끝난 거예요. 언니들이 와서 또 슬쩍 야 너만 살짝 봐 이렇게 막 주고 공부 좀 안 된다니까 그래? 일로 와봐. 그럼 여기 가면 말이야 여기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 그 끝나는 거야. 저는 장담하지만 강의는요 아무 선생님 거 한 명 것만 들으면 안 떨어져. 공부를 본인이 안 해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구 걸 들어도 안 돼. 2개, 3개 들으면 거의 다 떨어져요. 하나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2개, 3개는 언제 들어?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제 강의를 듣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제 강의를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강의하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2개를 들으면 안 돼. 그럼 제 강의를 듣지 말고 그 맞는 선생님 걸 들어야 돼. 그래야 합격을 해. 근데 예의상 수업은 나와. 듣고 이따 오후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 세법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제 강의 들으라고 안 해요. 왜? 그 선생님마다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는데 뭘 굳이 강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대신 2개를 들으면 안 돼. 그건 꼭 지키셔야 돼. 그래 안 떨어져. 하나만 들으시면 하나만. 이것저것 들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것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돼요. 그죠? 자, 얘는 대상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보세요. 단독으로 안 나와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옛날에 그냥 재미로 옛날에 많이 나올 때는 외웠었어요. 이렇게.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 여러분 갯돈 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기분 좋으면 뭘 해야 돼요? 한잔 해야죠. 한잔 하려면 안주가 있어야 돼. 안주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안주가 뭐야? 치맥, 그죠? 치맥이죠, 치맥. 저는 오뎅을 좋아해요. 오뎅을 그냥 오뎅, 생오뎅 잘라서 먹고, 그죠? 그다음 뭐 골뱅이 막 이런 게 있죠? 회 좋아하시죠? 회. 자, 회를 먹으려면 싸게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 그 항구에 직접 가서 사면 싸죠. 얘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회가 돈은 비싸잖아. 제일 일반적인 회가 뭐예요? 광어지, 광어. 근데 광어도 자연산은 비싸. 자연산은 비싸서 광어를 먹었는데 양식을 먹었어. 근데 오랜만에 광어를 양식이라도 간만에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해가지고 골근성종요.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외웠었어요. 옛날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하고 차기선이라는 항구에 가서 광어를 양식이라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대상인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안 해도 외워지는 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죠. 얘 원시 과세하지 않는다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나중에 뭐 면제한다 원시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 하나 임목 있고 나머지 각종 회원권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걸 무리해서 외우지 마시고 우리 교재는 박스에다 정리해놓고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여기 토지 건축만 살짝 할 거거든요. 나머지 뭐 차량이 뭐고 기계 장비가 어쩌고 하는 건 절대 읽지 마세요. 왜? 여기서 취득세 대상의 기계 장비란 이거를 말한다. 이렇게는 절대 안 내니까. 그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제목만 이렇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114페이지 가면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작년에도 지문이 단독으로 안 나오고 나왔고 올해 시험에 얘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하나. 근데 걔가 정답이었어. 이 문제는 맞으라고 된 거예요. 세법 1년 공부하고 그거 틀리면 답이 없는 거야.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문제. 취득세 문제가 2개가 나왔거든. 올해요. 2문제 전부 다 난이도 하예요. 하. 그냥 맞으라고 된 거야. 그러면 다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앙도세 몇 문제 빼고는 거의 난이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실수로 틀리는 거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건데 보세요.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관계 법령에 따라 뭘 안 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그 세법은요. 등기 여부 관계없이 취득하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이걸 시험에 뭐라고 내냐면 얘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리죠. 왜? 등기를 했건 안 했건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취득한 거를 보고 해당 취득 물건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차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대요.
자, 그럼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양수인이 누구예요? 매수. 근데 얘는 뭐예요? 소유자가 뭘 내래? 취득세를 내라네. 아니, 소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 종부세를 내잖아요. 얘는 근데 취득세를 내라는 거야. 아, 그럼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네. 어떤 경우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취득. 여러분, 지목 변경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취득한 사람 없죠. 그 누가 안 해? 그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는 간주취득으로 의미합니다. 자, 시험은 올해 시험에 얘가 나왔어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하고 얘 나왔어요. 얘는 틀리면 안 되는 게 1년 동안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것만 얘기해요. 이 단어가 나와요. 지문에 읽다 보면 두 번째 줄 가면 뭐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하나가 되어 이거 나와요. 그러면 그거 나오는 순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오면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 어쩌고 나왔죠? 그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맞아요. 그럼 얘는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뭐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대로. 이걸 틀리면 안 되거든요. 뭐 이것은 엄청 많이 보고 그것도 정답이었잖아. 더군다나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해가지고 주체구조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본다. 그럼 맞고 그렇게 안 나오면 그냥 틀렸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맞는 지문으로 정답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10층짜리 건물인데 갑이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근데 을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가요. 이 건물에 세를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중국집 사장님이신데 배달 전문 중국집을 해요. 배달 전문. 근데 주변에 중국집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식당 할 자리도 없는 거야. 근데 주변에 딱 하나 찾았는데 요 10층짜리 건물에 10층이 비어 있는 거야. 10층. 근데 이 사람 어차피 배달 전문이잖아. 그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딱 하는데 이 건물주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얘기 했죠? 무슨 얘기? 우리 건물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는데? 했는데 뭔데요? 우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10층짜리 건물인데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나 지금 뭐 할 건데? 배달 전문 중국집 할 건데 10층인데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대. 얘가 뭐라 그래? 괜찮대. 왜? 해병대 출신이래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해병대 출신이라 그까짓 거 상관없다고 계약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이 짜장면을 시켜 먹더니 뭐라 그래요? 배달하고 가서 앉아서 숨 돌리고 물 한 잔 딱 먹으니까 전화 왔어. 단무지 더 갖다 달랍니다. 단무지를 갖다 줬어요. 또 앉았더니 또 전화 왔습니다. 젓가락 하나를 덜 줬답니다. 또 젓가락. 해병대가 기실은 잡았는데 계단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다 그만둔다니까 이 사장이 그동안 번 돈을 탈탈 털어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직원물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취득한 건 누구예요? 세입자 을이에요. 근데요, 우리 세법 웃긴 게 엘리베이터는요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없었잖아. 근데 말장난이에요. 그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언제 세금을 내야 돼? 건물에다 설치하면 내야 돼.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는 세금 안 내도 된대. 근데 언제만 내면 된대. 설치하면 되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사지 그냥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자, 여기서 누가 취득했어? 을이 취득했어요. 그럼 실질적 취득자는 을이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이야? 이런 거요. 얘를 지금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했죠. 이게 건물주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공법 배우시면 건축법에 주요 구조부라는 걸 배워요.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기의 탄. 그게 주요 구조부거든. 그거에 취득자니까 누굴 말하는 거야? 소유자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왜 얘가 납세 의무자냐? 실제 상은 얘잖아요. 자,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지.
자,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거야? 얘가 소유권이. 얘가 받잖아. 얘가 납세의무자인 거야. 그래서 얘가 납세의무자야. 설명은 이런데 지금이니까 설명하는 거고 시험 볼 땐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왜? 이거 나오면 그냥 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얘가 몇 년 전에 이 지문이 나왔었는데 또 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올해 시험 작년 시험 이렇게 보면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 자기 기출을 다 풀고 갔는데 결국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기출 문제 엄청 나와요. 세법도 기존에 있던 것들 있죠. 그 어려운 거 몇 개 빼고 나온 지문 다 옛날에 나왔던 거지 새로운 지문 없어요. 개정된 거 빼고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게 한두 번 나왔겠어요? 기출로? 한 번, 한참 나왔죠, 많이. 다 똑같아요. 근데 본인이 점수 안 나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기출은 여전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기출 문제가. 왜? 그걸 또 내니까. 다른 건 낼 수가 없다니까? 조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지, 공부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혹시 나오면 상속인하고 피상속인하고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린 세법은 얘기해 준다 했죠? 내가 가신 분이다.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그쵸?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내니까 얘가 내, 얘라네. 이 사람이 내는데 돌아버려. 이미 가셨다니까. 가셨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 마음은 원의로 돼. 몸이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낼 수가 없지. 그래서 상속인 끝. 그죠? 그럼 상속은 상속 이렇게 하면 돼. 자, 얘도요.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특징만 보는 거예요. 조합원 용으로 취득 그랬죠.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뭘 설립해요? 조합을 설립해요. 조합이 시행사가 돼가지고 건설해서 컨택해서 걔네가 그 아파트를 짓죠. 얘가 총 1000세대를 지었어요. 자, 그럼 공사 끝나면 건설회사는 이 완공된 아파트 소유권을 누구한테 줘요? 조합한테 넘겨요. 조합한테 일단 넘어가. 근데 이 중에 1000세대 중에 700세대가 조합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0세대가 조합원 게 아닌 거지. 그러면 이건 조합원한테 주고 이건 일반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1000세대를 다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조합은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은 다시 이 중에 700세대를 누구한테 줘야 돼? 조합원한테 줘야 돼요. 그럼 조합원은 본인 앞으로 또 뭘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또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자,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뭐? 이 조합이 세금을 냈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를 낸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야? 내 돈 주고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세금을 몇 번 내? 2번 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누구 거? 조합원 거는 누구 거니까? 조합원 거니까 네가 아니라 누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거로 본다. 그 뜻이에요. 시험은 근데 너무 쉬운 게 앞에 무슨 조합이 그래가지고요. 요 단어가 나와요. 그 조합이 여기 뭐라 그랬어? 국어요, 국어.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 누구 거래? 조합원 거래잖아. 세금 누가 내? 그래요. 이게 끝이야. 조합원. 이거 틀려. 이 틀리면 어떻게 내요?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는데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땡. 틀린 거지. 이거 국어잖아요. 조합원 용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살짝 또 이제 또 그냥 또 건성으로 읽거라 해놓고 어떻게 내요?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이렇게 됐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 조합원용 조합원 맞고 이러고 가는 거야. 조합원용 아닌 건 누가 내야 돼? 그건 조합이 내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식 같은 거잖아요, 얘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단어로 가는 거예요, 단어로. 그냥 내용 필요 없고. 다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얘를 낸 거죠, 올해 시험에. 맞으라고 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 얘는 소유자가 낸다고 했잖아요. 요 기타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납세금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참 많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어디도 나와. 양도세에 다 연결돼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형제지간은 직계존비속에 들어간다 했어요? 안 들어간다 했어? 안 들어가요? 형제지간. 왜냐면 시험을 그렇게 내요, 여러분. 사촌형, 동생, 처남매부 이걸 실제로 내요. 왜 그렇게 언급을 해요? 얘네 둘이 매매 당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직계존비속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형제지간 그러면 이러는 거야. 실제 그럴 수 있거든요. 존비속은 누굴 말해요? 부모 자식이 부모자. 직계니까 직계. 나한테 직계니까 부모님, 내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직계존비속이에요. 형제들은 아니지. 얘는 옆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끼리 거래한다 나오잖아요. 공식 같은 거예요. 식구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뭘로 봐? 증여한 걸로 봐.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보는데 우리 세법은 추정의 뜻이 있어요. 추정이란 말은 증여로 보긴 하는데 일단은 얘가 나중에 뭐 하면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니들도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했는데 자식이 정확하게 아버지 부모한테 그 대가를 지급한 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부모 자식 간도 뭘로 본다는 거야? 정상적인 유상 거래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원칙은 뭘로 봐요? 증여로 본다 그 얘기죠? 근데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뭘로 본대? 유상으로 보는데 그 입증이 이거죠. 다음의 경우는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대. 그러니까 남편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경매가 뭐예요? 경매 공매는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 주체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잖아. 그거를 와이프가 낙찰받으면 얘는 뭐다?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그랬어요. 남편이 사업이 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은 재산을요 법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청산재단을 설립해서 그걸 처분해. 그걸 처분하는 걸 누가 받았어? 배우자가 받았어. 마찬가지죠. 남편이 배우자한테 직접 한 게 아니죠. 얘도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에요. 얘는 최근에도 정답으로 나왔어요. 교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했대. 교환했대.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남편 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돼 있고 와이프 앞으로 토지가 등기된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요. 이건 남편 거, 이건 부인 거 법적으로 증빙이 된 거잖아. 세금 내고 등기한 거니까. 그죠? 그 두 개를 뭐 한다고? 서로 바꾸면 얘는 입증이 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뭐 이렇게 교환하면 배우자 간에 교환하면 무상취득으로 본다. 땡 틀렸고 그 전에는 또 유상으로 본다. 그렇게 막 정답으로 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뭐 했대요? 증명했대잖아. 대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요거 말고도 좀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인데 자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파경대교. 이번 얘기냐면 다리가 있게 있어. 다리가.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 둘이는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가 아니잖아. 여기 이 상태 둘이 거래하면 어떻게 돼? 증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요 다리를 건너. 그럼 뭐라 그래요? 니마 그 다리를 건너지 마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이 다리 건너면 너랑 나랑 뭐야? 파경 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이 다리 건너면 너랑 나랑 끝이야? 하고 옆에 딱 돌아보니까 저는 어디 가 있어? 이미 여기 가 있죠. 벌써 끝이야. 그럼 여기 건너는 순간 나랑 우리 와이프는 부부가 아닌 거지. 파경이잖아. 남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남이니까 둘이 거래한 뭐요?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경대교, 니마 그 다리를 건너지 마오. 파산선고 처분은 경배, 공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그리고 교환. 그래서 요 네 개 제목을 그냥 파경대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시고 편한 대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강의를 1년 내내 파경대교로 할 거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파경대교, 니마 그 다리를 건너지 마오. 건너면 파경, 너랑 나랑 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님이어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 다리 건너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점이 찍히는 거지. 그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르람이 되더라. 유행가 가사가 딱 맞는 얘기죠. 님이었다가 인감도장 찍으면 끝인 거야. 그럼 남 됐으니까 남하고 남이 거래한 거니까 정상적인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는 거기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 116페이지 보면 116페이지 10번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얘기 나오죠. 그죠?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음의 경우는 유상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 1, 2, 3, 4. 했죠? 그렇게 제목 정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경대교. 그 4번의 세부적인 얘기까지 너무 미리해서 볼 건 없어요. 그 부분은 거의 안 물어보니까 큰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책에 써놓으세요. 파경대교. 근데 써놔도 나중에 뭔 얘기인지 모르죠. 써놓고 이게 뭐니 파경대교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다 써놓고도 몰라. 본인이 왜 분명히 자기 글씨는 맞아. 근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얘가 걔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부담보증이요. 여기부터 가겠습니다.